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한강 방담 이후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출산을 앞둔 나미가 병원의 권유에 따라서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서 중간에 한번 예정됐던 녹음을 연기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영화가 많았다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화제작은 없었다고 보면 또 그런 것도 같은 그런 가을날들이 이어졌고요. 이제 계절은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화요일 저녁에 홍대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사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라미가 오고 있는 중이라서 안군부터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새벽부터는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일 눈이 뭐 꽤 많이 5cm나 온다고. 서울에는 쌓인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대? 눈 오는 걸요. 눈 오는 거. 젊다. 머리도 아주 그냥 단정하게 깎아가지고 너무 보기 좋네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저의 큰일은 아니었지만 네. 집에 큰일이 있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죠? 동생이 결혼식을 오,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남동생. 근데 상견례 했다는. 네, 그래가지고 몇 살 차인데요? 저랑 3살 차이죠. 우리 이대호 하지 않았어요? 와, 네, 했어요? 예전에 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개혼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을 계속 받고 처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동생은 지금 20대예요? 아니죠. 저도 지금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네. 제 동생도 30대 초반이죠. 안군 기분 좋으라고. 그러니까요. 되게 빨리 한 편이네. 요즘 추세로는. 요즘 추세로 보면은 빠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대화도 우리가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제 주변에도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래도 자주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간 사람이 없고 몇몇 다른 뭐 대학교 친구들은 많이 갔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일찍 한 편이죠. 신부는 20대예요, 30대예요? 신부는 제가 알기로 모른다 이거. 딱 30인 걸로 알고 있어요. 딱 30. 네. 자,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또 우리 영화배우 정우성님의 또 등남 소식이 굉장히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 꽤나 여론이 신기하게 갈리던데요. 근데 결이 너무 다른 이야기를 붙이니까 동생분 왜? 결혼 결혼하면 일단 축하하고 그거는 그냥 결혼과 다른 혼외 얘기니까. 축하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노시스. 안녕하세요. 네. 노시스는 뭐 휴가도 갔다 오고 많은 일이 있었죠, 노시스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커피와 샌드위치 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샌드위치까지? 네. 제가 더 사실은 커피 2잔의 샌드위치 세트가 있었고 한 잔의 샌드위치 하나 있었는데 제가 타협하여 한 잔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에 꼭 2잔의 샌드위치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소득 생활. 뭐 모쪼록 인스타에 댓글 남겨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맛있게 네. 잘 드셨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한 달이나 인사를 안 드리니까 왜 괜히 막 약간 좀 혼자 그 숙제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인사 못 드리니까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안한 마음이 과연 응당한 것이었는지는 이따가 우리가 2주의 후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네. 이게 괜히 저희가 그 녹음을 안 한 이유가 마치 후원을 기다렸다는 듯. 그거 맞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뭐 라미님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룬 거지. 네. 건강한 출산이에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라미가 그 무사히 그래도 맞아요. 건강하세요. 병원에서 별 문제 없었다. 별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노시슨 휴가 어디 갔다 왔어요? 사실은 제가 부모님 모시고 해외를 가려고 했는데 집안에 조금 사정이 생겨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엄마 그래요? 아빠랑. 네. 그렇구나. 우리 진순이 짱돌이 2개와 함께 많은 시간 보냈습니다. 어쩐지 그 인스타의 그림이 어디 해외 그림이 아니라 여수 그림이라서 어때요? 멋있죠?
멋있네요. 우리 집 짱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인스타 들어가 보세요. 거기 어떻게 땅을 또 거기다 구하셨을까? 집을? 요거는 한 회분이야. 우리 아빠가 그렇게 좋은 땅을 어떻게 구했는가는 녹음 한 회분에 해당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네. 나중에 따로 뭐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땅을 싸게 구할 수 있는가? 네. 배산임수의 전형이다. 배산임수. 저 앞이 심지어 강이 아니라 바다라는. 바다입니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댓글이 좀 많다고 하니까 네. 은근히 댓글을 소개하면서 우리 라미를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자, 2주의 댓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일부 편집을 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오디오 클립에 제이드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최경사는 어쩌다 보니 제가 일요일 영화를 보고 난 후 귀갓길에 듣는 루틴이 되었어요. 이번 회차는 룸 넥스트 도어 보고 난 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한강시 파란돌은 룸 넥스트 도어 속 주인공 중 한 명의 나레이션 같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네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눈을 맞는다는 인용이 자주 등장한 게 또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분위기 같았고요. 고통을 겪을 걸 알면서도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영화 속 주인공은 한강 작가와 겹치네요. 이번 최경사는 잡지처럼 풍성하네요. 가끔 명절 통합본 보면 읽을 거리가 풍성해서 기분 좋은데 이번 특집도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특집을 또 좋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네. 다음 댓글은 산님이십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은 2005년에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몽고반점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때 처제와 형부라는 설정에서부터 꽤나 당황했었는데 그저 단편이겠거니 하고 지나갔다가 몇 년 뒤 그 소설이 채식주의자의 연작이라는 걸 알게 돼서 결국 반은 궁금증, 반은 의무감 때문에 채식주의자, 나무불꽃까지 시리즈를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맥스님과 비슷한 세대라서 그런지 저도 허영만 화백의 오 한강은 한때 소장했을 정도로 좋아했었습니다. 그럼요.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비슷한 세대셔서. 네. 네. 그리고 저는 요즘 수전 리먼의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와 강준만 교수의 정치적 올바름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정체성 정치 덕분에 공중분해된 진보 진영이 다시 보편주의를 통해 뭉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중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알림이 최경사 알림일 정도로 최경사 듣는 시간이 저에게 무척 소중한 시간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목서향님이십니다. 처음 달아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 편으로 입문해서 기존에 보았던 영화 위주로 에피소드를 찾아 듣다가 점차 최경사에 스며들어 이제는 네 분의 이야기를 즐기기 위해 책과 영화를 보는 샤이 청취자입니다. 오늘 막방인 거냐는 농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팬심을 고백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네요. 가정일과 본업으로 바쁘심에도 네 분의 최경사 생활을 팟캐스트로 들려주셔서 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로만 알고 있던 한강 작가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해 주셔서 알차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팟빵의 침판연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댓글 3개를 달아주셔가지고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 본다, 바쁘다, 시간 없다 하면서도 자꾸만 극장을 찍고 와버리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본 커버넌트, 역시 전쟁 영화가 감동 실화의 긴장감까지 종합적으로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더 디너를 리메이크한 보통의 가족, 감독 특유의 세심한 터치에 배우들의 이름값에 맞는 연기 대결 좋았고요. 소설 원작의 오후 4시, 저한테는 조금 어렵네요. 실컷 달려놓고 이거 다 꿈이야 라는 건지 카프카의 변신인 건지 뭘 보고 왔는지 조금은 혼란해요. 누가 보신다면 간략히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름 뒤엔 글래디에이터 2를 볼 예정입니다. 라고 하시고 이 글래디에이터 2 얘기를 달아주셨어요. 24년 전 전작과의 비교는 의미 없지만 지나치게 전작의 서사와 같은 흐름이나 장치들이 요즘 속편의 아쉬운 습관인 듯합니다. 전작에 너무 과하게 기댄다는 느낌이랄까요? 만들어낼 스토리는 궁하고 옛날 성공작을 일단 갖고는 왔는데 결이 다르면 팬들에게 욕먹을까 겁내서 새로운 실험은 못하고 안전한 답습으로 돈이나 뽑아먹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에일리언 때도 그랬고요. 그렇다 해도 수작이면은 틀림없죠.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편 추천해 주셨는데요.
아내 초등학생이 되다라는 제목만으로 충분히 내용이 유추되는 작품입니다. 일본 만화에서 일본 드라마 그리고 최근 TV판 애니메이션으로까지 컨텐츠화되고 있습니다. 소소하면서도 감동적인 얘기에 잔잔하게 볼만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아니 제목만 들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데 난 왜 예상이 안 되지? 뭔 얘기일까? 저도 사실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흐름일까 싶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진짜 소소한 일상물 같은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화도 된 거 보면 와이프를 약간 돌볼 수 있는, 약간 귀여워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건가? 약간 뭐 그러지 않을까요? 초등학생이 귀엽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채경혜영님께서 팟빵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책북북님께서 룸 넥스트 도어 보고 왔습니다. 맥스님의 마스터피스 샤라웃이 정말이었네요. 정말 모든 요소가 다 좋았습니다. 특히 색감의 활용이 참 좋았는데요. 담겨있는 암시를 모두 알아챌 수는 없지만 색과 의미를 조응해서 메시지를 던진다는 연출은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얼핏 보면 밋밋한 스토리라 지루할 법도 한데 저는 꽤 긴장하면서 봤는데요. 잉그리드에게 먼저 무슨 일이 터지는 게 아닌가 쫄면서 지켜봤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는 순간에도 이 아이를 세상에 불러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고 자라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종말을 앞당기고 극단과 비극으로 몰고 가는 세상에 이 아이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슬프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고통도 비극도 이 아이가 선택하고 짊어질 일이다. 그리고 제 나름 제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가겠지라고 한 발 물러서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죽은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단편 소설집 더블린 사람들에 들어있더군요. 바로 입수하러 갈 참입니다. 9월에 룩백 보고 조금 있다가 감상평 남겨야지 했던 게 이렇게 또 귀동냥만 2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볕과 바람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본인 생각을 적어주신 부분을 들으면서 저도 뭐 이렇게 뭐 아이들 키우는 거 관련해서 나름 또 생각해볼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 이따가 책영 생활에 할지도 모르겠지만 룸 넥스트 도어들은 네. 봤어요 혹시? 저 봤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어땠나요? 아주 좋았어요. 채경생활에서 안 그래도 언급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따 언급하세요 그러면. 네. 아유, 매끄러운 진행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긴 메일을 보내주신 미드소마님이 있습니다. 미드소마? 네. 네. 안녕하세요. 채경사의 오랜 구독자입니다. 올해 1월에 스웨덴에서 구독 중인 사람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메일을 네네네네. 보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려나 네네. 모르겠네요. 기억하고 계시죠? 아유, 네네. 그럼요. 메일을 보내고 다음 에피소드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 메일을 소개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무튼 제 사연을 소개해 주신 덕분에 주변에 자랑을 하느라 부모님께도 채경사를 소개해드리고 주변에 스웨덴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에게도 채경사를 소개했습니다. 혹시라도 스웨덴에서 청취자가 늘었다면 아마 그건 제 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제 사연을 소개해 주셨을 때 아마 맥스는 스웨덴에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 체인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막스라고 부른답니다. 맥스님께서 스웨덴에서는 딱 맞춰서 이런 가운데 이 가운데 어머머머, 진짜로 오십시오. 만삭이시네요. 한 달 만에 계산. 갑자기 오늘 보고 온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인사부터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라미입니다. 제가 네. 좀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맞아요. 차가 엄청 막히네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좋네요 그래도. 네. 아, 그래요? 달덩이가 떴네요.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핏기도 없는 게. 나쁜 거 안 접하죠. 술 네. 안 마시죠. 이제 건강해질 수밖에 없군요. 식사를 건강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임당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얼굴은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집에 있어야 되는구나. 얼굴 좋아지려면 그 자외선도 어디 안 나가지 쓰고. 말고 일을 하지 말고 햇빛도 쐬지 말고. 안 좋은 음식 안 되고. 네, 그 미드소마님 네, 메일 이어가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가시죠. 예. 제 사연을 소개해 주셨을 때 아마 맥스님께서 스웨덴에서는 한국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사실 한국 영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영화가 스웨덴어 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큼 영화관을 자주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일본 영화 괴물은 스톡홀름에 있는 독립영화 전문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영어로 자막을 틀어주는 회차가 있어서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좋은 영화를 찾기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재밌게 본 시리즈로는 에밀리 인 파리스, 흑백 요리사, 더 모닝쇼가 있습니다. 모닝쇼. 네. 모닝쇼는 넷플 없지 그 않아요? 넷플릭스가 아닌데? 네. 그 디즈니인가? 디즈니예요. 네. 넷플릭스에서 본 것과 다른 네, 것까지 포함을 해주셨던 그러신 것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더 모닝쇼를 스웨덴에선 넷플릭스에서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 정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모닝쇼에 대해서 넷플릭스도 아니고 아하. 최근에 본 것도 아니지만 언급이 돼가지고 넣었다라고 오케이. 이야기를 오케이. 해주셨어요. 지난 1월 이후 에피소드는 모두 챙겨 듣고 있는데 이번 한강 작가님 에피소드를 듣고 이제 다시 사연을 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친구의 소개로 20대 후반에 한강 작가님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시작으로 한강 작가님 작품을 접하게 됐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생각이 필요한 시들도 있었던 것 같고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이 잘 표현된 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작품을 읽어봤는데 사실 한강 작가님이 올해 5월쯤 스웨덴에 오신 적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스웨덴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스웨덴어로 번역된 것이 출간이 되었고 이때 작가님을 초청해서 북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때는 물론 노벨상 이야기가 있을 때도 아니었고 저는 당연히 스웨덴에 사는 한국 사람이 많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일단 콘서트는 매진이 됐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K 컬처가 이거 뭐 K-팝이 앞서 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 한국 영화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쵸. 소개가 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한국 영화는 보기는 힘든데 한강은 매진이라는 그러니까요. 네,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아마 그때부터 스웨덴에 좋은 인상을 남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책 자체로는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가 채식주의자보다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 제주도에 갔었을 때 4.3 묘지에 우연히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봤던 수많은 묘비들도 생각나고요. 아직 소년이 온다를 읽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제 이야기를 다 소개해 주시지는 못하겠지만 읽어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멀리 감사합니다. 스웨덴에서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오기 전에 딸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딸이 최근에 작별하지 않는다 수능을 끝내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담임 선생님이 물어봤다는 거야. 너는 요새 뭐하니? 그래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읽니?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이렇게 부정형으로 끝나는 책을 읽고 있니? 그러네. 제목이 공교롭게도 그랬다는. 그래서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능을 본 거죠. 수능을 봤죠. 결과는 만족스러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네. 그게 궁금해요. 우리 안군 귀여워. 네,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 댓글인데 노스님께서 그 게시물을 달아주셨잖아요. 일종의 최근 채경 생활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꽤나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이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올드 레코드 네버다이님께서 신경숙 작가님의 깊은 슬픔을 오랜만에 다시 읽고 요즘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를 읽고 있습니다. 최근 작업하며 들을 팟캐스트를 찾다가 채경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날 하루를 꼬박 채경사와 함께 보냈답니다. 이런 좋은 팟캐스트를 왜 이제서야 알았는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들을 에피소드도 많아서 행복한 요즘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너무 많아서 문제? 왜 이제서야 알았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MCM초코 ING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기차까지 타고서 룸 넥스트 도어를 보고 오고 원작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키드는 자막, 더빙 모두 예매한 상태고 모아나 2를 기다리며 디플로, 디즈니 플러스로 모아나도 다시 보았죠.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흰을 영문판으로 보았는데 번역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를 생각했답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대단한 도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쭈닝 님이신 것 같아요. 최근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빠져 있어요. MBC에서 만든 드라마라는 게 놀라웠을 정도로 정말 밀도 높은 드라마였습니다. 스토리도 재밌지만 그를 받쳐주는 영상 연출과 음악이 정말 좋더라고요. 극본상을 받아 제작된 드라마라던데 그런지 정말 탄탄했습니다. 한석규 배우님 연기도 너무 좋았고요. 본 사람 있나요? 아니 저도 추천을 많이 받아서 그러게요. 보려고요. 제가 봤습니다. 오, 그래요? 기대되네요. 이따 얘기해 엄청 주세요. 좋더라고요. 오늘 계속 쌓이네 2주의 채용 생활 지금 아까부터. 그리고 원진 고원진님께서 달아주셨어요. 조립식 가족을 열심히 보고 맞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더라. 이제 5회 정도 봤지만 매회 최소 한두 번씩 나오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해먹는 모습과 그 안에서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너무 따스해서 좋았습니다. 영화는 연소일기 봤어요. 이 영화를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라고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몽미르님께서 극장에서 안 오라. 넷플로 스프린터 봤습니다. 두 편 모두 시간 순삭이네요. 특히 스프린터는 기대 없이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책은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그리고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읽고 있네요.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스프린터는 제가 아마 예전에 2주의 채용 생활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한국 독립 영화인데 그냥 뭐 달리기 선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라우세라님께서 오늘의 여자 주인공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옥 시즌 2 봤다고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키쿠타 6177님 영화는 룸 넥스트 도어, 책은 시대예보 호명사회, 1인칭 가난, 저속노화 식사법, 애니메이션은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정주행했습니다. 최근 아껴 읽는 에세이는 김민철 작가의 무정형의 삶이고요. 방송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한 채경상 생활하는 것도 재밌지만 네.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듯이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약간 취향을 알아볼 수 네. 있다고 해야 될까? 방금 또 읽은 저기 채경 생활 하신 것도 뭐 호명사회 그 송기령 씨가 쓴 건데 최근에 나온 건데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베스트셀러 있는 데서 서서 채점해서 좀 봤거든요. 그것도 봤고 또 그걸 읽는가 하면 또 저속노화 식사법 이게 정의원 교수가 쓴 건가? 맞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 내용도 사실 궁금한데 나중에 혹시 댓글로 간추려 주세요. 핵심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핵심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책 취향이 호박 여사님이랑 맥스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왠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잘 알차네요. 들었습니다. 예. 2주의 댓글 여기까지 들었고요. 그다음에 되게 소중한 시간이죠. 네. 2주의 후월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끝낼 너무 때 톤이 높아지신 거 아닌가요? 얼굴이 너무 다정해. 한 번 더 녹음을 하기에 살짝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네. 지난 회차를 끝냈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간 녹음을 못했는데 그 마지막 멘트가 저희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런 건지 정말로 많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먼저 필프리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필프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원님께서 2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아우, 직접 감사합니다. 직설적이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리스트는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후원이 온다, 후원주의자, 후원 안 하지 않는다, 카뱅에 후원금을 넣어두었다. 각 10,000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 코니모지님 와.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함께해요님께서 5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톤 자체가 너무 확 바뀌시네요. 그리고 나이지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들썸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우리 노들썸. 노들썸님 네. 오랜만이네요. 저 오늘 지나왔어요, 노들썸. 네. 그리고 늦어서 미안님께서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머머. 늦지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얀 레떼님께서도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어우, 네, 세상에. 화연 레터님 5만 원.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우리 지금 우리 다 진심인 거죠? 지금 어. 지금 진짜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다면 어. 맥스님의 이 빵끝 웃음을 보실 텐데 참 그게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실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실명을 소개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책북북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세상에, 저분들 감사합니다. 위드무비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위드무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사 포에버님께서도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사 잘 듣고 있어요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커밍아웃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마지막으로 오고 가는 간식비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우와,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몇 번 더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후원해 그러네요. 주셔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몇 번 더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네. 이번 녹음 포함해서 네, 2번 네, 2번. 네. 네, 올해는 적어도 할 수 있다. 올해 할 수 있죠. 올해는 할 수 있다. 올해올해 올해까지 할 수 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후원 이게 참 네가 뭐라고 네, 아, 진짜. 눈물이 나네요. 네, 올해 맥스님이 어쨌든 할 수 있다는 한번 생각에. 이렇게 네. 자극을 주셔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올린 것 같아. 자, 너무 감사드리고 자, 저희 2주의 책영생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이제 한 달이겠네요. 네, 이렇게 부담을 좀 주면서 한 달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오랫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던 또 오랫동안 지금 멘트가 별로 없었던 남이부터 시작해 보죠. 아, 네. 저는 일단 시리즈는 아까 언급이 됐었던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을 바로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결말이 나왔고 끊어서 일단 이어서 쭉 봤는데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 뭐 약간 수사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무조건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 한석규 배우의 어떤 작품을 안 봤었어요. 딱히 뭐 끌리지도 않고 약간 연기가 비슷하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연기도 되게 요번에 잘 맞는 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 조연분 한석규 배우님의 딸로 나오는 네, 그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되게 긴장감도 유지가 잘 되고, 그리고 범인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볼수록 궁금해지는 그런 게 있고, 이 편집이나 이런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특이하다. 네네. 그래서 되게 이게 드라마로 이렇게 소비되기에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재밌게 봤어서 이런 유형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강추인가요? 근데 강추까지는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정말 제가 이거를 보고서 너무 궁금해서 막 계속 기다려서 새벽까지 막 기다리고 이럴 정도는 아니긴 했거든요. 약간 느리게 전개된다는 평이 맞아요, 있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이기도 하고 또 뭐 일주일에 매일매일 나오는 시리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호흡이 길어요. 그리고 어떤 범인들을 누구를 의심하게 했다가 또 딴 사람한테 돌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범인한테 가는 길이 좀 길기도 합니다. 심리 묘사는 잘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심리 묘사에 좀 지루함 느끼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편집이 특이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장면이랑 그 과거 현재가 교차되는 편집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제가 느꼈을 때 약간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어떤 특정 그 소재를 가지고 바로 전환이 되는데 되게 세련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현재 과거로 왔다 갔다 할 때 불편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런 감정을 안 느끼고 몰입이 됐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봐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영화는 3편을 보고 왔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긴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글래디에이터 1편 다시 봤고 그다음 탈주. 넷플에 올랐더라고. 넷플에 올라와서 뭐 그거 약간 어땠어요? 앞순위길래 봤는데 흥행은 나쁘진 않았어. 나는 좀 나쁘지 별로였는데 않나요? 흥행이 네네네.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저도 그냥 별로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목적이 뭐 있어 항상 모든 영화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구경 배우를 원래 좋아해서 웬만한 영화를 다 보긴 하는데 글쎄요, 막 그 두 배우 이재현 배우와 규만 배우의 조합이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재미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느낌이라서 조금 전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의 가족 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궁금했었던 터라서 봤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뻔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 정보를 있게 봐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네. 그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가를 뭐 얘기하는 영화다. 그래서 조금 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부가 좀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후반부가 좀 좋아서 이 영화는 OTT 올라왔으니까 생각 있으시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 올라왔어요? 지금 저는 시리즈온에서 봤거든요. 대여해가지고 11,000원, 대여 11,000원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거더라고요. 배우진이 너무 좋은데 본 듯한 연기랍니다. 어디선가 이 장면에서 봤었고 뭐 장동건 배우, 뭐 설경구 배우, 뭐 수연 배우, 김희애 배우 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의 연기를 하다 보니 좀 떠오르는 드라마들이 있긴 그쵸. 있고요. 네네네. 그래도 저는 탈주보다는 훨씬 재밌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장면에서 빵 터지는 대목 없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설경구가 네. 장동건한테 그걸 왜 이해를 못해 뭐 이래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엉뚱하게 그 웃긴 장면은 아닌데 그냥 왠지 되게 빵 터지고 그런. 저는 거기서 터지진 않았고 그래요? 오히려 저는 김희애 배우 연기가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늘 그래 요즘에 작품들이. 그래서 어떤 웃음을 하는데 막 푸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는데 여기서 약간 좀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 그건 아니었나 보네. 네. 근데 약간 그 맥스 말씀하신 건 극장에선 맞아요. 극장에서 터지거든요. 다 같이 봐야 맞아. 좀 약간 그런 저는 그 부분은 느끼지 그거 못했어요. 진짜 웃겼거든 그거 뜬금없이. 그 둘이 형제인 게 좀 일단 잘 모르겠어요. 형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몰입이 좀 덜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네. 네, 잘 들었고요. 자, 노시스. 저는 일단 룸 넥스트 도어를 봤는데요.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안 보면 손해다. 일단 이런 퀄리티의 각본과 연출인데 줄리언 무어랑 틸다 스윈튼의 이 열연을 한 그 프레임 안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뭐 보통의 영화 팬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주 정말 진귀한 경험이고 뭐 다들 언급하시는 것처럼 그 색채에 대한 정말 시각적인 만족감도 높지만 저는 의외로 뭐가 좋았냐면 그 배우가 많이 등장할 수 없는 스토리잖아요. 주로 이제 두 배우가 주고받는 대화가 어쩜 그렇게 쫀득쫀득하니 한 번도 대화가 약간 좀 겉돈다거나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막 과거랑 현재랑 오가면서 막 옛날 이야기도 했다가 막 지금 얘기도 했다가 막 자기 감정 이야기 했다가 막 갑자기 막 내가 죽니 뭐 죽는데 도와달라고 한다고 갑자기 막 스토리도 갔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대화로 진행되는 그 영화인데 대화가 한 번도 이렇게 방향을 잃지 않고 너무 매끄럽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황금사자상 아니었나요, 이거? 그렇죠. 네. 저는 탈만했다. 그리고 그냥 영화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굉장히 무겁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죠.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아군 요새 왜 이런 영화 안 보지? 영화관을 일단 이거 많이 안 걸리긴 했더라. 네, 이게 시간이 하루에 약간 하나밖에 조금 없어. 그렇긴 합니다. 제가 요거랑 아노라 나노라도 지금 이야기하려 했어. 아노라가 평이 맥스님은 별로라고 했는데 되게 좋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볼까 했는데 못 봤거든요. 시간 때문에. 아노라도 금방 내려갔죠. 네. 아노라는 근데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요? 네. 저는 불호였어요. 보셨나요? 네. 아노라를 봤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뭘 느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이건 또 그거였잖아요. 뭐야 깐에서 뭐시기야 황금종려상이었잖아요. 네. 나는 또 그 생각을 했네.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야 그거 치고 기생충은 진짜 받을만했네. 약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생충 황금종려상 받을만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 황금종려상이 대중적인 작품을 잘 안 줘. 그러니까 딱 매칭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그렇게 치면은 재밌기도 하고 잘 그러니까 만. 그게 참 대단한 거. 갑자기 아예 아니, 용납이 안 돼요? 난 좀 약간 의외였어. 깐 황금종려상은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밌는 영화가 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 그쵸, 그때 그쵸. 얘기하셨죠. 맞아. 계속 보다가 네, 그 허문영 씨가 얘기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엄청 지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치. 갇혀가지고. 근데 그중에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 심사위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안 오라도 나는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재밌긴 하지. 재밌긴 해. 재밌긴 해. 재밌긴 하다고요. 어. 예. 맞아. 그 기준 어. 그래서 줬는 것 같다. 이제 이해가 되네. 네, 그래서 제 취향은 아니었고 막 근데 그런 건 있지. 약간 황금종려상이라면 약간 정규 기대하는. 1등 같은 느낌인데 얘가 1등이야?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는. 뭐 그래도 뭐 좋은 영화였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책은 제가 그 어떤 측면에서 취향이 아니었죠? 난 뭘 느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느껴야 될지 네, 모르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이것도 또 이제 그 황금종려상에 대한 저의 이제 편견이지만 뭐 약간 좀 뭔 주제를 좀 묵직하게 담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런 무게감이 안 느껴지나요? 뭐 약간 그러니까 성 노동자에 대한 뭐 세상의 편견이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아니면은 뭐 헛된 그 신데렐라 스토리에 대한 기대, 뭐 사랑의 헛됨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나 잘 와닿진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숙제여가지고 그 정말 그 말로만 듣던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대목은 하버마스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그런가요? 하버마스가 아직 살아 있어. 90대인가요? 90대예요. 거의 100세지 전 다들. 부끄럽게도 하버마스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버마스 맞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읽어봤는데 29년생이시네요. 맞아요. 이 양반이. 아주 그냥 그래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은 자유로운 사적 개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행위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소통 행위 모델입니다. 공론장이라고 해서 꼭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버마스가 주목한 거는 과거에 영국의 커피하우스, 프랑스의 살롱, 독일의 독서 클럽이에요. 이 세 모델들의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공론장이 19세기, 20세기로 오면서 이제 점점 성격을 잃게 되는데 그걸 하버마스는 주요한 원인으로 뭐를 봤냐면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대중매체가 상업화되고 정당 중심의 여론이 동원되고 무엇보다 사적 이익이 공적 논의장으로 침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의 소통이 아닌 사적 감정의 과잉을 이를테면 이제 반영해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공론장이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잃게 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까지는 아닌가? 그냥 자기가 관찰한 거를 그냥 쭉 써냈는데 이게 그 교수 되기 위한 뭐 박사 논문이었나? 하여튼 하버마스가 60년대 쓴 논문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크게 뭐 달라지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미디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독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끝. 네.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니 뭐 끝이에요? 잔잔바리로 많이 봤거든요. 제가 네. 시간이 많아서 근데 그냥 요 정도가 제일 크게 보는 것들이에요. 제목만 그냥 불러봐요. 제목 수준에서. 나 근데 이러면 다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만 부르는데 뭐. 그럼 좀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시간을 달라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안군. 네. 저 글래디에이터 1 확장판 봤고요. 3시간 버전이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에 있는 건 극장판이고 쿠팡 플레이에 있는 건 확장판이어가지고 확장판으로 봤고 그리고 그냥 뭐가 다른가요, 확장판은? 그래서 찾아봤는데 사실 플롯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은 없어요. 가령 뭐 초반 오프닝 시퀀스에서 막시무스가 병사들을 조금 더 둘러보는 장면, 뭐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만 추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확장판을 찾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야말로 잔잔바리네. 네. 그리고 그냥 시간 때우는 용으로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를 봤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케인 시즌 2 1화부터 9화까지 다 봤고요.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2를 보고 폴 메스칼이 뭐 사실 연기력이 그렇게 막 그렇죠. 뛰어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으나 워낙 이분이 지금 헐리우드에서 20대 남자 배우 하면은 뽑히고, 그러니까 남자는 폴 메스칼, 여자는 시어스 로넌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서 20대인가요? 네, 20대인가요? 20대입니다. 그 둘이 붙었네. 그 둘이 앉아가지고 그럼 붙은 거네. 그 BBC 거기 나와가지고. 그쵸? 그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말싸움 붙은 거. 그래요? 나 아,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아 그 최근에 그 BBC 무슨 프로야? 그 유명한 토크쇼인데 거기에 시얼사 로넌하고 폴 메스칼하고 남자 한 명이 더 있는데 거기서 뭐 얘기가 나오다가 그 시얼사 로넌이 약간 페미니스트인가 그렇죠 아마. 근데 이제 아마 뭐 누가 위기의 순간에 핸드폰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시얼사 로넌이 하니까 폴 메스칼이 아니 핸드폰을 무기로 쓴다고 하고 막 이렇게 웃은 거예요. 약간 이렇게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비꼬는 거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되게 가볍게 웃으니까 시얼사 로넌이 거기다 대고 정색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걸 무기로 써야 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일이다. 뭐 이래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나 보네요. 이슈가 좀 됐었어요. 네. 최근 일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폴 메스칼의 전작인 작년에 나왔던 애프터선을 봤는데 이거 그래. 물건이더만요. 그래. 이거 주인공 맡길만 하지. 네, 그 영화만 그런 것도 봤을 때. 있고 이 감독의 첫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영화 보면서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도 이랬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실 부재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보면은 훨씬 더 감동이 클 것 같아요. 그냥 감동이라기보다는 그 경험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타서 처음에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그 지나고 나서 스토리가 파악되면 조금 점점 다시 뒤로 보면, 갈수록 네. 이런 얘기를 하려는구나 하는데 이거를 다시 본다면 훨씬 더 깊은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넷플릭스에 있나? 그럴 네, 텐데.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그래서 폴 메스칼이 이래서 주목받는구나. 사실 뭐 좀 이따 글래디에이터 얘기하겠지만 안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다. 근데 의외로 인터뷰 읽어보니까 그 리들리 스콧이 그 애프터선 때문에 섭외했던 건 아니고 걔가 무슨 저기 드라마를 나왔는데 그 드라마가 좋아서 했다네. 여튼 이렇게 봤습니다. 자, 노시스 제목 수준에서 빨리 찾아봤는데 그 넷플에 올라왔던 스턴트맨을 봤고요. 예. 그리고 맥스 재밌다고 하셔서 어때요? 약간 골 때렸어요. 네. 재밌었어요. 예.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웃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클레이데이터 1 저도 다시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외교관이라고 드라마 네. 시즌 2 시작됐길래 제가 1을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끝. 네. 외교관은 저도 시즌 2의 1편을 봤는데 좀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서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약간 흥미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몰입이 좀 안 되고 있어요. 1은 되게 막 신나게 진행됐는데. 자, 저는 뭐 영화가 좀 많이 밀렸네요. 몇 개는 빼고 저도 잔잔바리는 빼고 말씀드리면 청설이라는 한국 영화인데 이게 대만 청설 리메이크죠. 이게 난 그래서 처음에 이 청설이 제목이 뭔가 했더니 이게 들을 청에 말할 썰 해가지고 팅수어라는 중국말이에요. 그냥 내가 듣기로는. 근데 정확장애인 얘기니까 막 그렇게 제목이 돼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그 뭔가 최근에 보기 힘든 풋풋하고 무공해하고 유기농 같은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런 거 좋아하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룸넥스도의 그 페드로 알모도바로와 비견되게 과작을 한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 스페인의 대표적인 되게 예술 영화 감독 중에 하나인 빅토르 에리세.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이분이 과작인데 뭐 40년 동안 4편 정도 만드는 분이에요. 그분이 새로 작년에 만들어서 칸 영화제에 나왔었던 클로즈 유어 아이스라는 영화. 그러니까 맞아. 이것도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맞아, 또 보고 싶더라고요. 뭐 영화에 관한 영화하고 마지막 반이 좀 그 되게 영화 때문에 찡해지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뭐 상당히 좀 졸면서 봐가지고 사실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좋은 영화 같아요. 좋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졸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좋은 영화다. 이거 좋은 영화 같아. 이건 다시 봐야 될. 근데 좀 길어 이게 문제가. 2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추천작 마리우폴에서의 20일. 이게 올해구나.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상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투표 대상이기도 했죠. 그렇죠. 맞아요.
특이하게도 이게 AP가 만들었어요. AP가 오. AP 통신사. 통신의 AP 통신의 그 우크라이나 주재 기자,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더라고요. 가 이제 마리오폴이라고 소련이 초반에 침공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 넘어갔어요. 여기가 그때 20일 동안 다른 데는 다 빠져나갔는데 그 남아서 그 참상을 그린 건데 이게 막 정말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막 폭격을 받고 이건 안 나오는데 와 보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그 전쟁의 그 일상의 전쟁을 되게 생생하게 그려줘서 오 이건 뭐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퓰리처상도 들어요. 받았네요. 퓰리처상도 받았고 근데 이 와중에 오늘 내가 본 뉴스인가 어젠가 봤는데 AP가 지금 10%를 감원을 8%인가 잘렸어요? 감원을 하겠대요. 여기는 정예고가 자유롭잖아요. 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그냥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잘려. AP라는 게 통신사들의 언론사들의 연합제 그렇죠.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비영리성을 띠고 있는 데인데 여기마저도 그리고 특파원이 굉장히 아마 가장 많은 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워낙 큰 데고 이런 영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인데 이런데도 또 저 수익이 안 나가지고 또 감원이 된다는 소식을 엊그제 듣고서는 되게 또 이것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 관련해서 이제 칼럼을 쓰다가 제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저 진짜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요? 네. 이름을 몇 번 외웠는데 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길어. 알렉셰비치 하여튼 그 분인데 이게 노벨 문학상도 문학상 받았잖아요. 네. 이 책 되게 좋더라고요. 네,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닌데 맞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밥 저널리스트. 딜런처럼 저널리스트인데 그냥 인터뷰한 거를 그냥 썼는데도 그게 그냥 책장도 너무 빨리 넘어가고 맞아요. 네, 진짜 읽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스베틀라나 맞아. 알렉시에비치.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그 제목도 일단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쟁은 여자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그 당시에도 러시아라고 해야겠죠.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낸 그런 논픽션입니다. 그리고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전장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전장의 크리스마스가 공식 맞아요, 개봉을 맞아요. 했어요. 야. 그 누구죠? 사카모토 류이치도 나오고 데이빗 보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타노 다케시가 맞아. 코미디언 시절에 출연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기대했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명작. 그리고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명작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비해서 작품은 좀 그랬어요. 근데 음악이 좋잖아요. 음악이 좋고 어쨌든 이걸 내가 봤다 뭐 이런 그런 게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미망이라는 한국 독립 영화인데요. 이게 이것도 무슨 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도 초청을 받고 국제영화제에서 많이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뭐 비포 시리즈에 대한 한국의 답장이다. 혹은 뭐 패스트 라이브즈 뭐 이런 것들을 언급되고 있는데 그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어떤 한 옛날에 사귀었던 연인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감정의 변화들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를 3개의 에피소드를 묶어놓은 그런 영화인데 뭐 잔잔하니 괜찮습니다. 포스터가 상당히 예쁜데요. 예쁘죠. 네. 요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독립 영화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아침바다 갈매기는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뉴 커런츠 상을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뉴 커런츠 상에 조금은 이 신뢰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영화들은 다 데뷔작이거나 뭐 그다음 작품인데 굉장히 영화들이 힘이 있고 신선하고 그렇는데 이 영화도 그런데 이게 한 어촌 마을의 시집 온 양희경 씨 나오는. 네, 양희경 씨 나와요. 양희경 씨보다는 그 윤주상 배우가 그 목소리 더 훨씬 그분이 더 공동 주연인데 이것도 그 어떤 다문화 가정 이민자 노동 이민자의 이야기를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드라마에 엮어서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힘있고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이것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위키드 봤고요. 나 위키드를 뮤지컬도 못 봤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심지어 내가 거기 아리아나 그랜데가 주연인지도 모르고 봤어요. 근데 저 되게 노래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리아나 더빙이 아니라 자막 버전. 자막 버전으로 봤고 이거 나름 재밌더라고요.
리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리퀴드 혹시 전 좋아해요. 뮤지컬 미국에서도 봤어요? 보고 뮤지컬로? 네네네. 한국에서도 보고 그랬어요. 저희 동생 올케랑 둘이 보고 오더니 자기는 올해 영화라는데 아 진짜요?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 노래가 너무 그 Defying Gravity 그것도 좋고 네네네. 그 Popular 너무 좋죠. 그거 너무 네. 좋더라고. 그걸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르는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되게 진짜 잘하더라고. 노래 잘해요. 잘하더라고. 오. 그 자막에 대한 일부 약간 지적이 있던데요. 어떤 그러니까 그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역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뭐지 언어를 그대로 써서 이거 특이하게 더빙 버전도 지금 전 특수관 포맷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렇다 보니까 더빙 버전을 선전하려고 그러는지 그 시사회장에 그 박해나 씨하고 정선아가 나와가지고 그 디파인 그래비티하고 파퓰러를 불렀어요. 또 거기서 주요 대목을 들만하더라고. 컨택트를 처음 봤어요. 재개봉에서. 컨택트 되게 특이한 영화더구만. 그 컨택트죠. 어라이벌. 얼라이벌. 네. 얼라이벌. 다들 봤나 보죠? 아 봤죠. 참 엄청난 영화잖아요. 그 엄청난 영화예요. 약간 좀 허탈하던데 나는. 진짜요? 그 마지막에 그 휘몰아칠 진짜 소름 때의 돋는데? 그 감동. 마지막에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 그래요? 마지막 어떻게 끝나지? 그게 그러니까 잠깐 일단 잤는지 안 잤는지 먼저 말할게. 앉았어. 그 배우 반전이랑 이름이 기억이 안 반전이죠. 나네요. 그 시기 그 언니. 뭐뭐뭐뭐뭔데? 그 언니. 뭐. 에이미 아담스. 아 에이미 아담스가 어쨌든 초탈하는 그 그죠. 네, 그 과정. 나는 막 먹먹해서 막 엄청 울면서 나왔는데 극장에서. 아 그래요? 어쨌든 그 되게 특이한 외계인 영화더라.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테드창 소설. 아, 네. 그 소설을 보고 싶어졌어요. 소설을 보고 싶더라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근데 좀 약간 조금 저기가 했던 것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그 여자가 알아내잖아. 저 네, 말이 언어를.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 나는. 그게 좀 핍진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그건 약간 그래도 언어 학자니까. 설정으로 설정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야 되는. 하여튼 좀 특이했어요. 그러고 로마는 왜 위대해졌는가? SPQR이라는 메리 비어드의 되게 유명한 로마사, 고대 로마사. 그 이 글래디에이터 2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책도 끝나요. 그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봉할 영화, 한국 영화들 대가족. 대가족. 이 양우석 감독. 이거 이 코미디인데 감독은 계속 드라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드라마인데 또 코미디고 생각보다 코미디. 저는 처음에 티저 포스터 보고 완전 코미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양석 감독이 코미디 아니라 되게 드라마적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코미디적 요소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방관 곽경택 감독의 오랜만에 작품이죠. 이거는 뭐 안 봤는데 본 것 같다. 아 그래요? 곽경택의 소방관이라고 하니까 딱 그 느낌이지. 근데 눈물 나. 그런 거지 뭐. 이거는 눈물이 그냥 안 날 수가 없어. 싫어하고. 네, 기반이기도 하고. 곽도원 씨가 그 음주운전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데 안 잘라냈다고 워낙에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늦게 개봉했는데 그때 되게 볼 때는 곽도원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연기를 해줘서 이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전혀 눈물 안 나게 곽도원은 덤덤하게 오버 안 하고 하거든. 연기 잘한 배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그런 것 같아. 우셨나요 그래서? 뭐 살짝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할지는 모르겠지만 히든 페이스. 송승헌. 제가 그때 원작 보고 원작 봤다고 그랬죠? 네네네. 그 원작 영화? 네 원작 나도 원작을 봤어요? 나 원작 영화 내가 이 히든 페이스가 뭔지를 몰랐어. 근데 요즘 그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도 그 영화를 봤어. 그러니까요 그 영화. 그거 우리나라에 개봉했었어요? 아니 그때 한창 넷플릭스에 있지 않을까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있어. 그 영화 소개하는 프로들에서 자주 맞아요, 소개돼가지고 맞아요. 봤었는데 그 영화도만. 근데 겁나 야다던데요 히든 페이스는? 한국 영화가 김대우 감독 영화가 뭐 다 그렇죠 좀. 예. 야하긴 야한데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건 좀 아쉽네요. 아쉬워. 근데 그 여기 여자 배우 그 누구야? 거기? 조효정 말고. 박지현. 거기 되게 분위기 있더라. 되게 이분이 거기 나온 분이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맞아요. 아들을. 처음 보셨나요, 재벌집? 맥심님이? 네? 맥심 처음 보셨나요? 이 배우는 처음 봤어. 근데 그 말투도 그렇고 완전히 진짜 비 오는 날 술 먹는 장면 막 이런 데 나오면 남자들 다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박지현 배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정승환 그래요? 조여정은 비슷하다. 어. 그냥 둘이 이럴 거면 결혼해라. 이 너무 많이 봤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제 이럴 박지원 거면 배우는 어. 이 배우 때문에 보러 간다. 진짜. 네, 이 SNS에서도 다 그렇게 이 바이럴 배우가 되더라고요. 다 하는 그런 영화. 게다가 막 인터뷰에서도 본인은 내가 원해서 찍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요? 조금 더 인기가 있었더라도 선택할 캐릭터다 막 그런 어. 식으로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되게 이 역에 또 맞춤한 것 같아. 한번 봐요, 안군. 네. 야한 거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하는데 땡기는 영화가 아니어가지고 보다 보면 앞에 3분만 보면 땡길 거야. 앞에서 다 앞에 나와 나온다던데? 있다. 네. 앞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끝난다고. 자,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본 영화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서브스턴스. 너무 기대돼요. 데비 무어가 뭐 최고 인생 열연했다. 이게 칸 영화제에서 아노라가 황금종려상 받을 때 이게 각본상을 받았는데 저는 뭐 차라리 이것이 네. 한국 영화상 황금종려상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보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어떤 면에서? 이게 호러 스릴러 뭐 이런 건데 이게 바디 호러야. 왜냐면 몸이 막 내가 진짜 내리고. 이거 약간 호러도 이런 거 싫어하는데 싫어하시죠? 바디 호러는 와 진짜 나 음. 눈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가리고 봤어요. 저건 내가 도저히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거 뭐 정말 파격적인 영화였어.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아니 그 뭐지 예고편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난 예고편 보면서 재밌겠다는 싶었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이 정도로 수위가 막 이렇게 막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죠. 네. 그러니까 데미 무어가 나는 이렇게 50살 돼가지고 TV 프로 아침 에어로빅 하는데 거기서 잘려 늙었다고. 그래서 내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젊어지는 주사를 놓으면 젊어지는 대체제가 있는 거예요. 서브스턴스가 서브스턴스를 맞았더니 내가 2개로 갈라져. 내가 조금만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될까? 나 너무 입이 근질근질한데. 왜냐면 예고편에서 2개로 갈라진다는 표현은 없었어요. 음. 이것마저 사실 스포일러가 됐습니다. 전 사실 바뀌는 줄 알았거든요. 안구 화났는데요? 근데 지금 스포를 해버리셨네요. 어쨌든 두 사람이 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네. 그리고 너무 이거 진짜 심장 약하신 분은 보러 가지 마시고. 아우 끔찍해. 바디 호러에 대한 폭발적인 페미니스트적 해석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네요. 약간 뭐 페미니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노골적인 씬들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뭐 일단 비주얼이 너무 세니까 뭐 그렇게 막 내가 막 이거 막 생각해보고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아요. 재미있는데 나는 조금 길더라고. 그래서 좀 그리고 약간 좀 장난스러운 데까지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오버하는 너무 느낌으로. 약간 오버하는 그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뭐야 그거 그 약간 테니스 치고 한 그 약간 그 영화 뭐지 그거? 챌린저스? 챌린저스랑 그다음에 그 러브 이즈 블리딩? 러브 이즈 블리딩 맞나요? 크리스틴 스튜어트 나오는 스펜서 나오는. 네. 그거 약간 오버하잖아 막판에 막 특이하게 네, 나오고 네. 약간 그런 느낌까지 좀 함유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벌써 1시간 지났어 우리 이거 하고 있는 동안. 자 빨리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자 216회 최경사의 선택은 글래디에이터 2 뭐 개봉한 지는 좀 지났고 사실 흥행은 기대에 좀 못 미쳐요. 저는 뭐 그래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국내 박스오피스에서도 기대보다는 좀 못하고 글로벌 박스오피스에서도 좀 기대보다는 좀 못한 워낙에 잘 됐었고 이게 글래디에이터가 2000년에 아마 개봉을 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해 글로벌 2위에 올라갔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예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그 뭐죠? 하우스 오브 구찌를 했죠. 하우스 오브 구찌를 최근은 아닙니다. 2022년에 148회에서 했고 최근에 한 그 에일리언 에일리언 로물러스. 로물러스가 뭐 사실상 리들리 스콧 제작이니까 뭐 그것에서도 뭐 사실 리들리 스콧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창조한 세계관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또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하도 본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폴레옹도 지금 안 했고요. 나폴레옹도 안 했고 이 할아버지가 지금 87살인데 정말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생산성이 쩌는 대단하신 거죠. 그런 감독님이죠. 아직도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게 뭐 안군이 오늘 뭘 할지가 되게 궁금한 게 지난번에 리들리 스콧에 아마 하우스 오브 구찌 하면서 했을 거야. 그러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또 다 잊어먹었을 줄 알고 그것도 다시 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럴까 봐 내가 준비를 해오셨나요? 그러니까 되게 만만한 표정을 보건데 아니, 이거 안 아니. 했다는 느낌인데. 그렇지 어쨌든 리들리 스콧 감독은 광고로 데뷔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광고로 데뷔를
하긴 했죠. 예, 당고로 데뷔를 하긴 했는데 BBC에서 먼저. 예. 그 애플 컴퓨터 유명한 1984를 찍을 때 맥킨토시 광고를 찍을 때는 이미 감독으로 작품이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예. 전설적인 CF 감독이 됐었고 그걸로 1984 찍어서 그다음에 뭐 에이리언 제가 꼽는 대표작은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델마 루이스, 글래디에이터, 블랙 호크 다운, 마션. 야 이거 한 사람 작품이야.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장르가 다 달라. 아, 다 다른 것 둘째치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명작이네. 각 장르에서 다 또 레퍼런스급이에요. 그러네. 영화가.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없었던 스타일을 개척한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진짜, 볼 수밖에 진짜 없는. 레전드네. 예, 정말 카이사르급의 할리우드의 감독입니다. 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로물루스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로마 건국 선생. 신화의 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글래디에이터를 만드는 건 너무도 딱 맞네. 당연하다, 네. 딱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안군의 비하인드 들어보겠습니다. 리들리 스콧을 준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언급이 안 된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맥스님이 이야기하신 그 기라성 같은 작품들을 포함해서 리들리 스콧이 만든 게 29편이거든요. 나머지 작품들은 사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실패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쉽게도 아직까지 오스카 감독상을 못 받았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글래디에이터가 작품상을 받았죠. 네. 나무주연상하고. 네. 이게 그 아까 언급됐던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는 아예 후보에도 못 올랐고 글래디에이터 때가 그나마 근접했는데 말씀했다시피 작품상은 받았지만 감독상은 받지 못했고 오히려 나는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게 작품상 받아야 되는데 맞아. 글래디에이터는 사실 작품상이라고 생각을 하긴 좀 그런데. 예? 요때 감독상은 스티븐 소더버그가 트래픽으로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오늘. 그리고 이듬해 아까 그 명작으로 뽑았던 블랙 호크 다운으로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이때는 론 하워드가 받았죠. 그 론 하워드가 아주 공교롭게도 러셀 크로와의 작품이었던 뷰티풀 마인드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최근작은 마션 이후로는 아예 오스카 주요 부문의 노미네이트 자체가 없어요. 그래 맞아. 왜냐면 올더머니 때 나무 조연상 노미네이트 됐고 하우스 오브 구찌 뭐 분장상, 의상상 요런 거만 됐지 주요 부문에는 안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언제 받으셔야 되긴 하는데 요번 작품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올라가지도 않을 것 얘기가 같은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많은 작품을 찍어내고 계시니까요. 음. 그 다음으로 준비한 게 이제 글래디에이터 2 관련된 비하인드인데 뭐 글래디에이터 1은 다들 보셨으니까 속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일찍부터 논의됐더라고요. 2000년에 개봉한 이후 바로 2001년에 프리퀄 혹은 속편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는데 1편의 그 시나리오 작가였던 데이빗 프란조니가 그대로 참여하기 위해서 초기 협상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의 그 속편에 대한 구상은 막시무스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 루시우스 지금 이 편의 주인공이 되는 루시우스 행방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자라는 식으로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 2002년에 이제 존 로건이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하면서 속편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의 플롯이 15년 후를 배경으로 루시우스가 친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찾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상 지금 이 편의 그 플롯이 이때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러셀 크로우가 이 대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1편인 주인공인 내가 등장해야 진정한 속편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등장하는 버전을 따로 제작하기 위해서 각본가를 고용합니다. 당시 고용한 각본가가 호주를 대표하는 천재 뮤지션인 닉 케이브였는데 요 양반이 쓴 시나리오는 막시무스가 저승에서 깨어납니다. 갑자기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됐군. 진짜 신화적인 내용을 썼어요. 막시무스가 로마 신들을 위해 불멸의 전사로 부활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기는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시점이잖아요. 기독교가 그 고대 로마 신들의 힘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막시무스가 부활을 해서 예수랑 그의 제자들을 죽여라. 요런 식의 스토리로 흘러가는 거였는데 이 스크립트를 보고 러셀 크로우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Don't like it. 그래서 바로 요건 없어지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글래디에이터 2 닉 케이브 스크립트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오, 있어.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양반은 뭐 아쉬운갑다.
본인은 굉장히 마음에 만족스럽다고 들어가지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로 했었어야지 약간 만약에 요거대로 흘러간다면 막시무스는 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에도 나오고 2차 세계대전에도 등장하고 마지막 결말에는 이 펜타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난다고 진짜 합니다. 과하네. 어쨌든 이거는 킬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창기에 논의됐던 시나리오가 발전돼서 2편이 된 거죠. 근데 뭐 항상 그 리들리 스콧의 시대극을 보면은 이 역사성 재현 논란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사실 실제의 역사를 담고 있기는 뭐하다라는 식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글래디에이터를 만들 때도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듣긴 했지만 거의 반영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교에 그 자문을 했던 교수는 크레딧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 기병의 등자. 등자는 이 시점에 없는데 사실 제작진은 등자 없이 하려고 했는데 스턴트맨들이 너무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등자를 포함시켜서 기병 등자가 뭐죠? 말 안장 위에 있는 거? 안장 밑에 다리를 대는 거, 타는 다리. 거. 발걸이. 네. 그렇다면 이 편에서는 과연 그 왜곡된 부분이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오프닝 시퀀스인 누미디아 해상 공성전 요것도 조금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 배경 시기에는 요 누미디아 현재 아프리카 알제리 튀니지 부근에 있던 왕국인데 요 왕국이 애당초 로마 제국의 일부인 상황이어가지고 전쟁 이슈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 고대사 전문 교수는 요 장면으로 뭔가 바다까지 로마의 세력이 뻗어나가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핵심 장면 중에 하나인 콜로세움의 해상전. 요거는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최근엔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콜로세움 아래 구조물이 방수 콘크리트 처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채울 수 있고 애초에 콜로세움이 세운 데가 네로 황제가 지은 인공 호수를 메워서 콜로세움을 세운 거기 때문에 물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사실은 뭐 고증을 철저히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이 글래디에이터 2 관련한 인터뷰에서도 직접 영상에 나와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뭐 콜로세움에 물이 찰 수 있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뭐 안군 얘기한 대로 그때도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인물들이 그 뭐 루실라 공주가 어떤 인물이었냐 사실은 되게 악녀였다라는 게 정사적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 반대로 뭔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공화정을 회복하려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사실. 네, 그다음에 그 이번에 덴젤 워싱턴이 연기한 이름이 뭐죠? 마보신디 마크리누스도 실제 이건 너무 사실과 달라서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황제가 되죠. 결국 황제가 되는 인물인데 여기서는 그냥 루시우스한테 죽는 걸로 나오기도 하죠. 루시우스는 완벽하게 그냥 가상의 인물이고 막시무스도 완벽하게 가상의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영화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다큐멘터리가 아닌 다음에야 충분히 이렇게 이런 뭐 가상의 인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다만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아무 사전 지식이 없이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또 거짓인지가 좀 헷갈려지니까 그런 점은 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편 글래디에이터 1이 막시무스 데시무스 메리디우스 장군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보필해서 그 어디 갈리아 땅이겠죠. 게르마니아하고 맞붙은 거기서 게르만군과 붙어서 숲속에서 싸우는 전투로 시작을 한다면 글래디에이터 2도 역시 전투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까 나왔죠. 이번에는 로마가 그 아프리카의 누미디아라는 곳으로 원정을 가서 이번엔 해전을 펼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라미의 줄거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래디에이터 1편에서 로마 최고의 검투사였던 막시무스가 이제 폭군 코모두스를 죽이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한 뒤 20년이 흐른 시점, 그 시점을 배경으로 이제 영화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막시무스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로마는 시민을 위한 나라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쌍둥이 황제의 포갑 아래 끔찍한 시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우리의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합니다. 바로 로마와는 좀 떨어진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살고 있던 한우인데요. 사실 글래디에이터 2의 주요 줄거리는 이 주인공 한우가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사실 뒤늦게 밝혀지는데 사실 한우는 전편의 주인공이었던 막시무스의 아들이고요. 그다음 코모두스 황제의 누나 루실라와 막시무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전편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1편을 이번에 다시 보긴 했는데 전편에 약간 그런 눈치가 있었나요? 둘이 좀 썸 타는 관계라는? 그 대사가 있던데요. 그 한번 확장판에서만 껴안기도 등장하는지 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둘이 껴안았다고? 안 그래요? 약간 연인의 약간 그런 느낌이 느낌은 좀 살짝 있긴 있었죠. 한데 근데 그걸 약간 블러 처리하긴 하죠. 너무 명확하게 안 주긴 해요. 이게 자막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이라는 대사가 제 기억에 있었거든요. 그래? 그래요? 1편에?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래서 그런- 확장판이어서 그런가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 안 해주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확장판에서 그 대사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지막에 막시무스가 루시우스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아, 그래. 있었는데 그 장면은 있어, 네네. 확실히. 근데 루시우스를 물어봐.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언급을 약간 하지 않았어요. 암시 정도는 있었던 네. 것 같아 1편에서도. 근데 이게 자막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편을 다시 보고 1편을 또 봤는데 근데 1편 그 스트렝스 앤 언어 하잖아요. 힘과 명예를인데 그걸 다르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막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계속하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가 로마 황실의 혈통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코모두스가 죽고 나서 주변에 위협이 걱정돼가지고 루실라가 아프리카로 피신을 좀 시켰던 겁니다. 근데 여튼 거기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한우의 본명이 루시우스인 거죠. 그러니까 루시우스는 로마의 침략으로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포로로 잡혀오게 돼요. 처음에 루시우스는 분노로만 가득 찬 상태예요. 일단 로마 장군이 아내를 죽였죠. 엄마가 자기 버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에 복수할 생각으로 검투사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로마의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아까 언급했던 마크리누스라는 인물에게서 너 만약 검투사로 잘 이기면 내 쪽에서 잘 이기면 너 아내 죽인 그 장군 머리 갖다 주겠다. 복수할 기회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검투사가 되기로 결정을 내려요. 당연히 막시무스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전투마다 다 이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참해진 로마를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로마를 바로잡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루시우스는 꽤나 갑작스럽게 각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루시우스는 쌍둥이 황제를 내쫓게 되고 권력을 탐내던 마크리누스마저 무찌른 뒤 더 이상 분노에 찬 루시우스가 아니라 로마를 공화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돼요. 전작에서 아버지가 그랬듯이 콜로세움 바닥의 모래를 세게 움켜쥔 루시우스. 여기까지가 전작이 만든 배경과 인물들을 살짝 내비치면서 글래디에이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으나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는 글래디에이터 2의 줄거리였습니다. 네. 그 루시우스 하나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엄마가 거기다 보내놓고서는 또 찾질 않았는지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 검투 너 시합을 맞지? 하기 위해서 콜로세움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근데 거기 보면 루시우스는 자기 엄마란 걸 또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치잖아요. 아니 근데 알 일단 수밖에 꽤나 없죠. 컸을 때 가가지고 기억하죠. 기억을 할 그러니까 수밖에 근데 왜 없어요. 엄마는 그동안 얘를 찾지도 않고 엄마는 도대체. 사실 1편이랑 비교했을 때 그대로세요. 피부나 엄마가 관리를 너무 관리를 너무 잘하셨고. 잘하셨고 루실라 공주 여기 유일하게 코닌 윌슨인가 유일하게 1편과 2편에서 제출연, 그쵸. 같이 나오는 주연급이고 그 조연의 그 저 원로원 그쵸. 의원 한 명 맞아요. 그분도 나이 늙어가지고 그럼 나오시더라고. 돌아가시죠. 아 그래요? 네,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잖아요. 아 그렇게 나오고 루시우스가 어쨌든 그 구조가 똑같죠. 루시우스도 막시무스도 전편에서 그 자기 집에 갔다가 노예로 돼서 잡혀 네.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데 얘도 결국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그 식민지에서 로마 시내로 들어오고 똑같이 그 검투사들의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네. 콜로세움에 서고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자기 생산하는 어머니를 또 발견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1편이 되게 멋있었던 게 거기 막시무스가 딱 그 이 마스크를 쓰고
코모도스하고 붙다. 코모도스가 저놈 잘 싸우네 이래가지고 내려오잖아. 넌 누구냐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갈라다가 등을 보이면은 이거는 황제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딱 벗고 뒤를 놓더니 뭐 나는 이름을 막시무스 막시무스 어쩌고 데시우스 저쩌고 메리디우스 하고 뭐 로마 무슨 군의 총사령관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충복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뭐 간지가 나는데 루시우스는 이번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뭐 뒷부분에 자기 아버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나 혹은 로마는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치. 라는 맞아, 식의 그때 한번 네. 그러하지. 그때사는 좀 멋있긴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 영화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평 중에 이제 그 마크리누스가 막판에 이제 덴젤 워싱턴이 너무 후반부에는 맹활약을 하는 관계로 마크리누스의 영화가 되고 약간 주인공이 누군가 뭐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우리 중에서 글래디에이터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나인가? 나는 이게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2000년에 개봉하고 이걸 봤는데 제 그 당시에 뇌리에 남았던 거는 이 그 보리밭인지 밀밭인지 그 싱거운 거 있잖아요. 몇 번 나오잖아.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 여태까지 없었나 봐요. 막 그 음악하고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이거를 그때 제가 뭐 그 프로그램에서 이 장면을 비슷하게 흉내내 가지고 그 약간 카피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만들던 프로그램이 그 동강이 그때 물에 잠기네 만에 댐을 만들어서 그럴 때인데 DJ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취재하러 가가지고 그 장면 중에 하나에 이걸 비스름한 거를 너무 인상 깊어서 할 수 썼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무언가 그 강변이거든 거기도 뭐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저는 뭐 어쨌든 글래디에이터 1을 되게 재밌게 봤죠. 근데 그때도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지 이게 막 너무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안구는 언제 봤던 거죠? 그럼 이거를 몇 살 때 본 거죠? 요번에 봤습니다. 그 전에 안 봤어? 네, 예전에는 안 봤어요. 저는 뭐 몇 번 신기한 친구야.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대극 영화를 그렇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시대극 영화를 선택해서 보진 않아요. 안군이 2000년에 몇 살? 저 몇 살이죠? 15살? 11살. 11살? 그럼 볼 수도 없었겠다. 10살, 11살? 그쵸? 볼 수도 없었겠네. 그러네. 자, 그럼 안군 이제 와서 글래디에이터를 본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요. 2부터 1까지 다 얘기해봐. 그러면. 원이 좋더만요. 그래요? 저는 원을 보면서 와 오프닝 전쟁 장면 이거 진짜 전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비주얼적인 이 충격? 사실 2에서는 해상 공성전이라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지만 뭔가 힘줬다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물론 2000년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감정으로 봤으면 에이 힘줬네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글래디에이터 1이 훨씬 더 충격적이다. 1은 근데 아마 TV로 봤을 거고 그죠? 집에서 네. 본 거고 2는 극장에서 봤는데도 네. 아이맥스로 보진 않았죠. 아이맥스로 보진 않고 그래도 좀 큰 화면으로 보긴 했는데 그래도 1에서의 그 임팩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1의 그 시작과 비슷한 게 나폴레옹이 사실 그렇거든. 근데 나폴레옹은 좀 더 사실적으로 느껴져. 영화를 보면 안 봤죠. 네, 안 봤어요. 그거를 보면 글래디에이터 1도 되게 영화적인 연출을 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나폴레옹은 훨씬 사실적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적인 건 덜한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계속해봐요. 1에서는 막시무스와 그리고 막시무스 다음으로 코모두스가 보였다면 이번 영화는 막시무스 격인 루시우스보다는 이 마크리누스와 오히려 그 페드로 파스칼 나왔던 장군의 아카시우스 장군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들과 대립했을 때 그 루시우스가 밀린다는 느낌은 없는데 막시무스보다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시무스는 개인 서사였다면 루시우스는 루시우스 본인 얘기보다는 로마 부흥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커서 그런지 그 캐릭터에 대한 집중이 덜 되었달까? 오히려 그런 캐릭터성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던 마크리누스가 더 매력적이더라. 그 마지막에 그 칼을 푹 찔러 넣는 그 좀 껄렁껄렁한 모습에서 그런 대담함 그런 모습도 훨씬 더
더 강력하게 다가왔고 그 황제 카라칼라 황제인지 뭐 네네. 게타 황제인지 귀에다가도 막 쑤셔놓고 막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장면이나 뭐 마지막에 그 안 될 때 활 쏴가지고 그 죽이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모습에서 훨씬 더 집중되는 캐릭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댓글에서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편을 바로 보고 2편을 봐서 더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지만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맞아. 과정에서 그 1편에서 막시무스가 그 외곽에서 검투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2편에서도 검투 경험을 하는데 어쨌든 1편보다는 좀 임팩트 있어야 되니까 그 식인 원숭이처럼 생긴 굉장히 기괴한 생물과의 대결하지만 오히려 1편에서의 그 투박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일종의 날붙이들의 진짜 그냥 원시적인 싸움이 2편의 그런 괴수와의 싸움보다 훨씬 더 전쟁스러웠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재밌게 봤지만 1편만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편을 먼저 보고 2편을 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편을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1편 안 보고 2편을 봐도 아무 맞아요. 상관은 없는 영화입니다. 사실 하죠. 구조가 똑같아. 구조가 사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예. 노시스는 어떻게 봤나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며칠 동안. 리들리 스콧이 왜 만들었을까? 근데 보니까 리들리 스콧이 자기가 했던 영화를 계속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사람으로 치면 고지식하고 매력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했던 것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어. 내가 뭘 했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재생산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고 내가 하는 작품이 내가 꽂힌 무엇인가가 너무 그냥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갑자기 나는 리들리 스콧에 꽂혀가지고 요 며칠 동안 리들리 스콧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언급된 것처럼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레전더리 인물인데 최근에 보이는 행보는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왜 만들었을까? 1편으로 놔뒀으면 됐는데 근데 1편이 워낙에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들 거였으면 자기 그 야망에 걸맞는 작품 나와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만들려고 24년만 도전했다고가 저한테 설득이 좀 안 됐다. 그만큼 좀 실망을 많이 했다. 또 우리가 이 녹음을 워낙 개봉 그 시점이라서 조금 떨어진 지금 하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기사들과 이런 게 나와 있어서 말을 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일 문제는 캐릭터들이 너무 평면적이고 그냥 이 스토리에 기능했다. 그냥 스토리가 앞으로 쭉쭉 달려나가는데 그냥 누구 나와 하면 누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막 약간 이런 수준으로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너무 떨어졌고 특히 1편에서는 그 러셀 크로우의 마스크나 연기도 연기지만 일단 그 영웅 서사가 너무 그럴듯하게 진행이 되고 이 친구가 얼마나 영웅인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얼마나 무예가 뛰어난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구나 거기다가 이제 가족이 그렇게 그쵸. 다 가는 그런 비극이 또 동기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래서 개연성에 의심을 하지 않고 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루시우스? 쟤 왜 저러지? 자꾸 쟤 왜 갑자기 화났지? 왜 또 갑자기 이제 또 공화정을 가족 잃은 하겠다고. 슬픔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로마뽕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하는 모든 선택들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내가 모르는 뭐 약간 이거를 엄청 길게 찍어놓고 엄청 짧게 압축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트라우마 그게 세잖아. 3시간 분이 있다곤 하더라고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거에 따른 이 분노 그런 거죠. 근데 그 분노도 초반에는 그 와이프를 잃었던 분노. 그렇죠.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그 복수심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해상 모시기 그거를 이 감독 이 장군이 한 거 아니야? 아카시우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우스에 대한 분노. 근데 아카시우스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네. 나중에 용서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분노, 이 로마. 갑자기 또 이제 황제로 넘어가. 네. 나중에 멋이야. 이름들이 어려워갖고. 마크리누스. 이렇게 그러니까 분노가 올마 가는데 얘 왜 이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1편에서 사실 호아킨 피닉스 연기
지금 다시 보니까 마스크도 좋았더라. 그 이 포동포동한 진짜 그 느낌도 있고. 눈이 아주 비열하고. 맞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매력적인 빌런이 이번에는 오히려 누구를 그런 빌런으로 세웠는지가 좀 헷갈려요. 누굴까? 그 쌍둥이 그 형제일까 아니면 머시기 덴젤 워싱턴일까? 좀 빌런도 매력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공허한 느낌을 받았어요. 끝난 순간까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아까 뭐라고 설명했지? 유인원이라고 그랬나? 그 개코 원숭이야? 개코 원숭이. 살인 원숭이. 나는 그거 나올 때는 나 순간 이 영화가 반지의 제왕인 줄 알았어. 너무 뭔가 크리처처럼 묘사하긴 했죠. 이거 동물이야? 나 그래서 멸종된 동물인가?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그 24년 동안 CG가 너무 발달한 거죠. 그래서 리들리 스콧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려나?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해전도 그렇고 콜로세움의 해전도 그렇고 코뿔소 나올 때도 그렇고. 그렇죠. 약간 매드맥스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야 이런 것도 되냐? 와, 막 이러면서 한 것 같아 어르신이. 근데 오히려 거기서 나는 좀 그 장르가 좀 이게 우리 1편이 좋았던 게 진짜 실감 났잖아요. 막 그 흙 날릴 때나 그러니까 내가 저기 안에 있는 것만 같고 그 공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실감이 오히려 여기서 너무 CG로 가면서 약간 떨어졌어. 그래서 너무 재미없었다. 끝. 자, 나미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극장에서 봤죠. 극장에서 이제 누워서 힘겹게 보면서 아니 언제 끝난 거야? 아니 일단 저는 글래디에이터 1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왜 좋아하냐면 저는 호아킨 피닉스를 여기서 알았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고, 거기서 알았죠. 네. 네. 그리고 그 연기를 잊을 수가 없어서 호아킨 피닉스가 그 영화에 새로 등장할 때마다 그 글래디에이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잘 맞는 역할이 있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호아킨 피닉스의 최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글래디에이터의 맞아. 코모두스가. 황제가 콤모두스가 네네네. 조커보다요? 네. 그 병약하고 맞아. 약간 그 비열한데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약간 젊은데 뭔가 그 주체할 수 결핍도 없는 있고. 결핍도 있고 약간 그런 모습을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그거랑 막시무스의 러셀 크로우랑 너무 딱 대비가 맞아, 되니까 맞아. 사실 그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맞아. 영화가 뭐 어떤 특별한 CG를 쓰지 않아도 그냥 클래식함이 유지가 되면서 너무 긴장감이 유발이 됐단 말이에요. 둘이 등장하고 대화하는 씬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를 하고 간 거예요. 그 클래식함. 근데 갔는데 갑자기 이제 코모두스랑 막시무스를 여러 명으로 쪼갰어요. 맞아. 여러 명으로 쪼개서 막 등장하면서 정신없이 서사를 이어가는데 저도 노시스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분노하는 이유 그리고 갑자기 루시우스가 분노가 꺼져서 로마를 되찾고자 하는 이 흐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도 그 원숭이랑 상어가 나왔을 때는 이 영화가 뭔가 잘못됐다. 내가 생각한 영화가 아니다. 리들리 스콧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랑 같은 생각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르신이 신났어 지금. 확 먹어버리고 막. 근데 걔네가 또 되게 어색했어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안 깊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던 것 같고 저는 덴젤 워싱턴 연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이 영화에서 혼자 튀는 느낌이 들어서 존재감이 컸지. 조금 몰입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등장인물이 약한 것도 한몫을 하겠지만 어디서 본 듯한 그 출생의 비밀, 맞아. 오해와 복수, 각성하는 주인공과 정의로운 엔딩 이게 저는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리들리 스콧이 막시무스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검투사의 이야기를 다뤘으면 어땠을까? 굳이 꼭 아들이어야 됐을까? 그런 의문이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검투사 그 싸움 장면들은 예전에 비해서 당연히 기술이 뭐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멋있게 그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 멋있는 거 보자고 제가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2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희 4명이 다 보자고 해서 본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게 의견이 갈릴까 봐 누군가가 미룬 거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네. 이러면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네. 다들 씹었으니 내가 이제 변호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시사로 IMAX에서 봤는데 굉장히 되게 오랜만에 24년이니까 사실 전작이 그래도 전작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새 영화 보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지금 뭐 라미의 얘기를 들으니까 개코 원숭이에서 저도 저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개도 아닌 것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저 크리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루시우스가 그 크리처의 팔을 잡아 뜯어 물어 먹으면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죠. 잊어버렸고 상어가 나오는 건 나도 이건 좀 로마에도 상어가 물론 상어가 그때 있긴 했겠지만 좀 저거를 어떻게 로마 바다에서 또 공수해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안 죽이고 저게 무슨 방어도 아니고 최소 고속속도로 깔려야지 가능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렇긴 했고 그야말로 그건 이게 CG구나라는 티가 특히 해전에서는 CG티가 많이 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저기 명량 노량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작에 비해서 저는 2편을 보고 다시 이제 1편을 봤는데 전작에 비해서 특히 로마나 콜로세움 자체 건축물을 그린 CG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더 맞아.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상어 이런 거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게 좀 깨긴 하지만 코뿔소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24년 동안 CG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어쨌든 비주얼도 좋아졌다.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로마의 전경을 보면서 놀란 건 저게 분명히 고증은 한 거긴 했을 텐데 콜로세움이 저 위쪽에 있잖아요. 약간 언덕배기에. 그리고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젖 먹는 게 그게 무슨 언덕이긴 해요. 그게. 그러면 그 콜로세움 근처에 그 옛날에 그 고대에 있었던 그런 건축물들이 다 있거든. 원로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근데 저렇게 높이 있었나? 그게 저렇게까지 높인가? 지금의 로마를 가면 다 평지거든 그냥. 그 콜로세움 근처도 그렇고. 그래서 저게 저렇게 변한 건가? 난 그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로마의 규모라는 게 저 정도였나? 뭐 그런 감이 없으니까 그 장면이 좀 나는 좀 약간 좀 고증이 철저한지가 조금 약간 거슬리긴 했어요. 저는 작년 10월에 갔다 왔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그래서 콜로세움에 대한 기억이 좀 생생한데 저도 영화 보면서 저렇게 컸나? 내가 무너진 걸 봐서 그런가? 근데 좀 크기나 그 뭐랄까 조형이라고 해야 했나? 뭐 그런 것들 조금 생경하다? 내가 본 거랑 좀 다르다는 느낌을 저도 받긴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폴 메스칼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폴 메스칼이 연기를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를 못한 게 아니라 애프터선의 그런 뭐 섬약한 아빠 역할에서 주는 그런 정서적인 건 없었지만 그 아빠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빠가 이렇게 근육질에 이걸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나름 또 그리고 얼굴이 약간 그 뽀글머리를 해놓으니까 진짜 그 로마 사람 같이 그런 이 프로필을 갖고 있더라고 폴 메스칼이. 그래서 나름 그래도 연기를 잘 해냈고 그 캐릭터가 물론 막시무스 같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막시무스는 진짜 본인의 가정이 있었잖아. 본인의 가정이 있을 정도로 나이도 있고 그 대장군이잖아요. 어떻게 군단장 펠릭스 군단의 군단장이라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경륜과 전투 경험과 실제로 그때 러셀 크로우가 36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폴 메스칼 같은 경우는 28살이니까 나이 차이도 뭐 한 몇 살이 나는 거예요? 8살 정도 나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폴 메스칼은 그야말로 뭐 그 누미디아 왕국에서는 좀 그래도 이름을 날린 뭐 그 대장군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로마의 장군에 비할 때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뭐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간지는 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오히려 좀 이렇게 막 좀 거칠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감정의 주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루시우스 캐릭터가 그렇게 1편에서나 2편에서나 매력적이어서 주인공으로 설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전 굳이 그럴 거면은 루시우스를 주인공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루시우스가 한 얘기긴 한데 근데 여기는 막시무스의 아들이잖아.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요소인 거죠. 막시무스의 아들이라는 거. 그게 이제 이 물론 편의 다른 사람을 해도 이 되겠지만 편의 탄생의 이를테면은 뭐랄까 명분인 일 거지. 텐데 약간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기도 해서 막시무스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막시무스가 그 막시무스와 콤모두스를 여기서 몇 명이 나눠 가진 거잖아요. 이를테면 네. 루시우스하고 아카시우스 장군하고 그다음에 아이씨 뭐야 이름이 또 마크리누스. 아우 쓰자 돌리면 좀 그게 어렵네. 너무 많아요. 거기다 카라칼라하고 그다음에 게타 황제 이거를 두 사람을 거의 5사람 정도가 나눠 가진 거라서 개별 캐릭터는 약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크리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도 뭐 라미 의견에 동의하는데 덴젤 워싱턴이야 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조연상 다 받았으니까 그 정도 뭐 명배우인데 너무 연기가 일테면 세고 특히 이제 뭐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월러원에서 이 황제의 모가지를 네. 360도로 이렇게 쫙 한 번씩 네 박자 딱 맞춰가지고 딱딱 돌려가면서 너무 잘 맞아 떨어지잖아 이게 이 동선도 그렇고 뭐 이게 그다음에 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월러원의 그 포섭당한 의원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치야라고 하면서 폴리티사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이제 미국 영화에서 가끔 그런 표현들이 그런 발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아우 나 연기해 막 이런 느낌을 막 줘서 그런 게 조금 난 불편하더라고. 불편하고 뭐 너무 잘해서 오히려 조금 나머지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그런 물론 그렇기도 한데다가 저도 글래디에이터 1을 뭐 24년 만에 사실 다시 봤는데 저도 글래디에이터 1이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편을 처음 봤을 때보다도 이게 아마도 2편을 보고 1편을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잖아 이런 생각이 진짜 잘 들더라고요. 멋진 영화라는 또 생각이 들고 와 러셀 크로우는 지금 보니까 완전 배불뚝의 아저씨 막 소수염 막 이렇게 돼버렸던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오 목소리 쩔지. 그때 정말 너무 멋있게 나왔더라고. 맞아요. 멋있어. 그때 그래가지고 저 맥라이언이랑 막 바람 나고 그랬잖아. 아 그래요? 네, 제 머릿속에 러셀 크로우는 그 뷰티풀 마인드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건 조금 약간 이제.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정말 와 진짜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게 나오는 그런 역할이었죠. 1편이 멋진 영화지만 그래도 글래디에이터 2를 우리 리들리 스콧 옹이 또 만들어줘서 저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는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극장 가서 요즘에 이 정도의 스펙터클 그렇죠.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글래디에이터 2라는 이름을 버리면 볼만한 것 같아. 자기와의 싸움이지. 3도 만든다면서. 얘기하시던데요. 하여튼 대단한 양반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이 영화 보고 나서 아까 저기 맥스님처럼 그 책 몇 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카라칼라가 게타를 원래 현실에서는 역사에서는 어머니를 보는 앞에서 죽였다면서요. 죽인 건 죽인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그래서 뭐 어머니 품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슬퍼하면은 또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뭐 웃었다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실존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 두 황제도 좀 더 차라리 이 스토리를 가져오든가 이 황제 둘도 너무 그냥 미치광이들로만 맞아, 그건 그래. 평면적으로 그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그 마크리누스의 그런 비견할 만한. 캐릭터의 뭐라 그럴까 폭과 깊이 넓이 이런 걸 좀 다른 캐릭터에도 분산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마크리누스가 그 뭐 이쪽 로마의 정권을 장악해가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볼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현대의 정치와 관련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도 그쵸. 개인적으로는 좀 있더라고요. 예. 그걸 시네멘터리 쓰셨더라고요. 네, 너무 썼죠. 재밌게 읽었어요. 네. 자, 별의 순간 혹시 꽝의 순간 있으면 그거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장면. 저는 없습니다. 여기 또 세 사람이 또 뭐야, 야 안군 좀 짜내봐.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영웅의 대우를 이렇게 하느냐 그 장면에서 일단 저는 이 배우 맞아. 연기 참 잘한다. 물론 너무 금방 죽으셨어요 그 장군이. 맞아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 장면에서 딱
그 루시우스에게 집중되고 그가 보여주는 이 웅변 그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그 장면 하니까 또 1편이 생각나는데 그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할 때 사실 1편에서는 뭐 그 대사는 아니지만 그 막시무스가 싸우다가 그 로마 말고 시골 검투장에서 싸우다가 Are you not entertained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래도 즐겁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이제 미미돼 있는데 그 장면을 비교하면 또 그 장면 또 되게 멋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1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깔때기야 깔때기. 뭐 1편에서 찾는 건가요? 멋있는 장면? 남이. 저도 사실 딱히 생각나는 건 없긴 한데 저는 그 씬이 좀 인상 깊긴 했어요. 그 막시무스가 콜로세움에 있을 때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루시우스가 뒤에 하늘 배경 색깔이 바뀌면서 루시우스 얼굴을 딱 잡아주는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약간 그 로마의 어떤 중요 인물로서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장치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엄청 좋았던 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캐릭터 너무 빈틈 많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녀 없이 이야기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장 중요할 때 시녀 있을 때 얘기하고 그 시녀 그 씬도 너무 뭐라 그럴까 무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 드라마 아침 드라마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맞아. 이 꽝의 순간 그 시녀 캐릭터를 욕먹이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철두철미하지 못함을 노골적으로 근데 이런 아침 드라마 같은 장면이 맞아. 그 좀 꽝의 있는 게 순간이다. 그거 기억나세요? 그 얘가 루시우스가 얘 루실라의 아들인지 모르고 그 마크리누스가 가서 물어보러 가요. 왜 그 걔를 찾냐 이렇게 하면서 그 집에 근데 아버지 석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석상이 루시우스 닮았네? 그래서 약간 분위기 띠로링 이렇게 하는 장면들 이런 게 이거는 그런 게 있었고 꽝의 순간 전 그거 원숭이 원숭이. 반지의장인 줄 알았다니까. 되게 극단적인데 오케이 어떤 의도인지 알겠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 이거는 동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과한 것 같아요. 뒤에도 원숭이 나오잖아요. 애완 원숭이. 걔가 연기 제일 잘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애완 원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 그 원숭이를 거기다 그 놓고서 원숭이. 소리를 지르게 하거나 또는 이제 약간 상징적인 그걸로 쓰는 거잖아요. 이제 이 황제들은 다 죽었고 그 마크리누스랑 같이 이제 그 권력의 자리 놓은 세상 건데. 뭐 대의원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이해는 될 것 같거든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근데 정말 극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별의 순간인지 꽝의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두스 그 원숭이를 그 원로원 집정관에 임명 제1 집정관에 임명하는 거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장면은 되게 이 마탱이가 정말 이게 저 황제가 정말 맛이 가고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대사가 그냥 뭐 약간 별의 순간 명대사 비스름하게 strength and honor라고 하는 그 장면이 좀 그냥 기억에 남아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자, 뭐 다들 별로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를 않아가지고 오늘 뭐 좀 더 이상 얘기하는 거 무의미할 것 같고 시간도 없고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그리고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전문가 평점은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비슷한 건 좀 제끼고 읽어볼게요. 높은 평점 순으로 읽어보면 김철옹 8점. 그리고 또 검투는 반복될 것이다. 영화는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그다음에 이병현 8점. 고대 로마 도착증이 신경증적 공화주의를 만날 때. 그다음에 조현나 7점. 난세의 영웅. 화려한 액션, 창조된 역사의 재미란 이런 것. 여기는 아예 그냥 창조된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수연 7점. 영화 애호가의 폭력 유희와 죄책감의 이중 심리를 잘 건드린 시리즈. 그다음에 송경원 6점.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될 걸 억지로 돌이킬 때 튀는 피땀 눈물. 요런 평점들이 조금 더 좀 한 두세 분 더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지의 5점. 민주공화국 시민이라 다행이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평점은 민주공화국 맞나요? 가시.
계속 하시죠. 깜짝 놀랐네. 일반 평점, 일반 관람객 평점은 생각보다 10점도 꽤 있어요. 뭐 근데 그 10점의 공통점은 다들 기대 없이 봤다. 혹은 나는 1편 안 보고 이것만 봤는데 뭐 이런 나쁘지 분들은 않았다. 10점.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나쁘진 않은 영화예요. 엔터테인먼트로서.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점. 나는 주인공도 좋았지만 아카시우스가 더 좋음. 그리고 로마 신의 배경이랑 초반 해전 오프닝 리얼 뽕이 참 재밌게 봄. 그다음에 9점. 1편보단 별로지만 스케일 면에서는 잘 만들었다. 이런 영화 요즘 극장에서 보기 쉽지 않다. 그다음에 8점. 그래도 베테랑 2보단 낫지 않나? 또 베테랑을 끌고 갑자기 들어오나요? 베테랑으로. 그래도 또 7점. 탑건 매버릭이 얼마나 위대한 속편인지 새삼 깨닫는다. 그래 이게 많이 그 탑건 매버릭하고 비교가 된 게 그 되게 오랜만에 그쵸, 이제 그쵸. 속편이 네. 나오고 그것도 되게 23년 만이었어. 그리고 되게 또 기대했고 메가 히트작이 나오고 음.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기대가 되죠. 근데 거긴 좀 못 미쳐가지고 아쉽긴 하네요. 네. 그다음에 7점. 영화관 나오는데 막시무스만 생각남. 막시무스가 안 나오는데 막시무스만 생각나. 자 이제 5점대입니다. 5점. 전작의 3배 넘는 돈을 썼지만 스토리, 연기, 캐릭터의 매력엔 30%도 못 미치는 영화. 내내 1편의 영광을 노골적으로 상기시키지만 구질구질한 구걸로 느껴졌다. 그나마 덴젤 워싱턴의 연기가 이 영화를 보게 하는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나머지 캐릭터는 잡스러운 엑스트라 수준. 그다음에 5점. 단독 작품으로 보면 나름 무난한 영화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관객을 바보로 하는가? 의심스러운 급전개와 사실상 IP만 가져와 놓고 전편의 후계임을 수없이 주장하는 반복적인 대사들을 보고 있으면 슬퍼질 지경. 또 5점.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공이 매력이 없다. 카리스마도 없어. 슬퍼야 할 순간에 슬픈 연기도 못해. 비장해야 할 순간에 비장한 아우라도 없어. 누가 나와도 러셀 크로우에 비견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매력이 없어서야. 그다음에 3점. 전투신 영상미 연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나 스토리가 라노벨 수준. 그리고 라노벨이 뭔가 했는데 라이트 노벨. 네. 내가 아는 리들리 스콧이 맞나 싶을 만큼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다. 심각한 수준으로 자기적이고 개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영화였다. 근데 리들리 스콧은 본인이 각본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 끝. 아 그렇군요. 아, 나 너무 기대된다. 평점. 평점을 내릴 시간이죠. 자 여러 가지 의견들 주셨는데 요 얘기를 한번 아까 드리려다가 깜빡해가지고 지금 드리면 지금 최근에 리들리 스콧이 글래디에이터를 2000년에 만들고 글래디에이터 2가 지금 2024년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작년에 나왔었고 그 전에 이제 라스트 듀얼이라고 네. 요것도 시대물이에요. 역사물이고 근데 아마도 이 87세의 이 노인 이상으로 시대 역사 액션물을 잘 찍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리우드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론 CG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특수 효과도 발전하고 해서 그걸 만들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그냥 노하우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시대 액션 한번 해봐라고 해가지고 스태프가 이 스태프가 보면 촬영 그다음에 스튜디오 프로덕션 디자인 그리고 뭐 의상 이런 분들이 전작 글래디에이터를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같은 사람. 이분들도 나이가 많을 거예요. 이미 24년이 지났으니까. 이 스태프가 이 크리에이티브 집단이 더 이상 영화를 찍지 않는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지. 내가 내 거를 쌓아와야겠지.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나이 같은 걸 생각하면 이분이 평점 고려해 달라. 아 그리고 이런 영화가 나오기 생신이에요. 리들리 네. 스콧이 네. 이런 영화가 나오기 쉽지 않다. 생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라미부터 가볼게요. 네. 11월 30일. 30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저는 3.0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도 3.0 가져왔고요. 뭐 메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못 볼 영화다. 내가 당장 여기 나갈 때 이런 거 전혀 아니었고 그저 그러니까 전작의 팬들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로시스. 저는 3.2요. 3.2. 그러니까 물론 떼놓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떼놓고 생각을 해? 이름이 글래디에이터 2인데. 그래. 3점. 근데 떼놓고 이 영화를
이름이 다른 제목이 다른 영화로 보면 3.5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5인가요? 3.2요. 네. 안군 저도 3점입니다. 3점. 네, 재밌게 봤어요.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닌 거죠. 네. 오케이. 저는 3.7점입니다. 네. 저 3.5 예상했는데. 오, 늘 비슷하게 맞춰요. 그래도 뭐 엔터테인먼트로서 훌륭했고, 그래도 로마 얘기를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보고, 또 글래디에이터 1을 또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점으로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이 정도로 3.7. 그러면 3.25점입니다. 3.25점. 뭐 아주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뭐 딱 그냥 예상했던 대로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리슬리 스콧 감독의 영화를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왠지 지금 느낌으로 글래디에이터 3는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나오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것도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독상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러게 감독상 받는 그날까지 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영사 216회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한 번 정도 더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또 딱 맞춰가지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또 라미가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출산이 또 예정이 돼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전주 정도까지가 녹음, 전전주 네. 정도까지 녹음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해 마지막에는 약간 특집성으로 영화도 하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네, 또 정리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우리가 각자의 탑 5를 뽑지 맞아요, 않았나요?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그런 것도 같아요.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지 아직 예정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은 혹시 또 그리고 의견들을 주시면 네. 또 그거 좀 반영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예. 나무위키를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원래 시즌 1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어떤 분께서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우와. 그러니까 우와. SBS에서 감사합니다. 독립했다. 그리고 그 이후 에피소드까지 쭉 올리고 아이고야. 뭐 라미님 언제 들어왔고 노시스님 언제 들어왔는지도 남겨주셔가지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우 여기 좀 해주신 분들 뭐 분인지 깜짝 분들인지는 놀랐어. 모르겠으나 좀 여기 좀 커밍아웃해서 댓글 한번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노시스가 샌드위치하고 커피 2잔 드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올해 마지막 방송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